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벌써 6월달이 됐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포인플렉스님은? 주 초에는 제가 며칠 아파갖고 월요일, 화요일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주문했던 미소당 만약이 와서 아, 그럼 또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조금 쪘던 거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포인플렉스님 그렇게 뭐 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아니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간식 먹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금슬금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만이 느끼는 살이 있죠.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질상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정 체중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기운이 확 떨어진다고. 근데 요즘에 좀 기운이 없었던 게 그거랑 관련이 있었나 싶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이 여름 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등산을 다니는데 네네. 다이어트는 절대적으로 이게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필요한데 운동만 해선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약 1시간 반 정도를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고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게 식이요법으로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그 다이어트 효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트레이너가 옛날에 했던 말이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막 배고프니까 더 먹는 경향도 있거든요. 밥이 훨씬 맛있죠, 운동을 네네. 하면. 그래서 확실히 다이어트는 그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진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한 주도 아주 뭐 신선한 기사들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집값 상승률 세종대왕 제쳤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을 제외한 모든 구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동구는 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간 매매가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 주에 0.28%였고요. 이건 지난주에도 저희가 상승률이 높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강동구가 말씀드렸다시피 1위로 0.71%, 그리고 송파구 0.61, 강남구 0.5, 서초구 0.4%로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서울 외에는 세종시와 부산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세종과 부산이 상승을 한 거죠? 네. 이에 비해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도 뭐 사드의 영향이 아직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은 82주 연속 하락세, 대구 76주 연속 하락세, 그리고 충남, 경남, 울산, 충북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경기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0.05로 강보합세, 인천도 0.04로 경기권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상승률은 더욱더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관련된 연관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주택 매수 심리는 빠르게 회복 중이고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255건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건 4월보다 31% 또 증가한 숫자래요. 작년이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지금 작년 5월이거든요. 예. 이 라인보다 지금 약간 작년을 웃도는 지금 규모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작년 5월이고요. 네. 여기가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에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작년 5월 선을 지금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6월 그때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그거를 못 도는 혹은 거기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네. 어찌됐건 작년 5월 선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그런 기사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도 매물 다 들어가고
뭐 앉은 자리에서 가격을 높이는 그런 정도의 지금 매매 형태가 이번 주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기사 하나를 더 보면요, 수요일 날 고덕 롯데캐슬 그 청약 접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 경쟁률은 11대 1이었고요. 수도권 일부선 미달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 일부는 의정부 호원지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상당히 큰 폭의 미달을 기록을 했어요. 먼저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동구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기도 한데 평균 경쟁률 11대 1 그러면 뭐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막상 이제 그 경쟁률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59제곱 같은 경우가 65.8대 1로 뭐 거의 뭐 아주 높은 경쟁률의 대부분을 지금 5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보면 5구 쏠림이 소형 평형 쏠림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4 같은 경우는 뭐 11대 1, 4대 1 정도로 84만 해도 이게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122제곱 같은 경우는 3.05대 1, 그래서 생각보다 84보다 나쁘지 않은 경쟁률이죠. 선방했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시면요.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분양권 전매가 그 등기 입주 때까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강남 4구로 규제 대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4A나 84B 같은 경우는 강동구는 9억 이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122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9억 이상의 물건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22의 경쟁률이 일단 덩치도 크고 네네. 대출도 안 되니까 훨씬 더 낮거나 미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자금 조건이요, 계약금 10%, 중도금 10%,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 때 잔금을 80%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0%의 자금만 있으면 중도금이 필요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이 필요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경쟁률이 이 정도로 나와줬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경쟁률이 지금 뭐 84 같은 경우 뭐 11대 1, 4대 1 정도면은 이게 사실 미계약 나오는 경쟁률이거든요. 네. 정당 계약에서 거의 완판되지 않을 수 있는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저는 기대에 못 미친 경쟁률을 기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특히 첫 번째 기사에서 강동구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핫했던 거를 비교해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러면은 그 선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분양가가 아주 뭐 비쌌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최근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에 일반 분양 경쟁률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잠실 5단지 최고 50층 주상복합 호텔 7개 동 짓는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요구대로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준주거지역에 최고 50층 주상복합 6개 동과 40층 호텔, 오피스 1개 동 등 총 7개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을 기존 4개 동에서 3개 동을 추가한 거죠. 기사만 보면 7개 동 짓는다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니고요. 조합과 서울시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에 요구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해라.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만들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 지역 내 마이스 이제 기능을 확대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기능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중앙에 타워형 아파트와 굴뚝 보존 문제를 갖다가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한테 이런 안을 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낸 계획은 뭐냐면, 단지 내 도로 신설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니 단지 내 도로를 하게 되면 왜 뭐죠? 단지가 크게 두 개로 갈려버리면서 단지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단지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단지와 나쁜 단지로 구분이 되면서 단지가 상대적으로 좀 환경이 안 좋은 데는 가격대가 안 오르는 네. 그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니까 단지 내 도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 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앞두고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으면서 기존의 50층이 4개 동이었던 것을 네. 3개 동을 더 확장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반대급부를 갖다가 내세운 거예요. 단지 내 도로를 받을 테니 50층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결정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도로는 받겠다. 그리고 비주거지역인 마이스 기능도 원래 10%였던 것을 30% 가량으로 늘리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건인 중앙의 타워형 아파트와 굴뚝을 보존하는 문제는 아니 어떻게 이 위치에 이런 걸 하냐. 왜 단지 외곽으로 해서 일부 동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역사적인 가치는 보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저는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금 뭐 면에서는 개포도 지금 그렇고, 개포도 그렇고 구반포도 그렇고 차라리 지금 정부라는 표현이 맞나요? 뭐 지금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장님이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존치 문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낡은 벽돌 모양 아파트를 왜 그렇게들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굴뚝도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오래돼서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선조들이 살았어.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박물관이 괜히 있습니까? 예, 여하튼 잠실주공 5단지에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짓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잠실주공 5단지 조합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서 네. 지금 송파구청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 도계위는 매월 그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첫째 주 수요일이 7일이고 네. 셋째 주 수요일이 2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둘 중에 하나에 그 결정을 지어서 이 안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조합의 목표인 거죠. 서울시에서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뭐 제가 서울시장이나 뭐 도계위 위원들이 아니어서 너네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알았어 대신에 이거 더 줘라고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담당자들이랑 최소한의 어떤 의견 교류도 없이 그냥 막 해놓고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해달라고 뭐 떼쓰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의견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건 또 이제 담당자의 문제고 도계위로 올라가서 네. 결정이 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니 여하튼 6월 7일이나 6월 21일까지 최대한 잠실주공 5단지 입장에서는 건축 심의를 받아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덕 강일지구 11,130가구로 탈바꿈 생태숲 추가라는 기사입니다. 강동구는 지난달 31일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공주택지구가 11,100여 가구에서 130여 가구로 증가하게 돼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2020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언제요? 2020년이요. 네, 제가 왜 강조했는지 아시나요? 왜요? 자, 이제 조금 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잠깐 이제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고덕역, 상일역 인근에 이렇게 이제 한 3개 정도 지구가 되는 것이고요. 뭐 조건부 통과라고 해요. 그래서 예. 뭐 교통 대책을 조금 더 개선하라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뭐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생태숲 조성하는 것도 예, 그런 문제. 조건이었고요. 예,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원하는 게 아주 뭐 큰 조건이 붙은 게 아니어서 네. 그거는 뭐 시간이나 뭐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뭐 아주 네. 단순한 조건부니까 네. 거의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네. 단지 문제는 뭐냐면 11,300가구인데 이게 2020년까지 완공이라는 건 입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이 되는 거죠. 2020년 경에. 근데 네. 이 오른쪽에 이 도면 잠깐 그 그린 파일 잠깐 보실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고덕지구의 1단지부터 8단지까지 고덕지구의 재건축 현재 현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고덕역, 여기가 지금 상일동역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지도로 보시면 대략 여기에 고덕 강일 주택지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고덕지구 재건축과 고덕 강일 주택지구의 11,000세대가 거의 동시에 물량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덕지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현재 고덕 레미안 힐스는 올 1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고덕숲 아이파크가 이제 곧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솔베뉴라든가 고덕 그라시움,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분양을 했고 고덕 3단지, 고덕 5단지도 곧 일반 분양 예정이에요. 네. 이 말은 곧
2, 3년 후에 입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재건축 단계 차이가 거의 얼마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한 2만여 가구가 2020년 내외에 입주가 동시에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덕지구 같은 경우. 고덕에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덕지구가 입주를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고덕 강일지구까지 11,300세대가 이렇게 입주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단지가 되는 건 분명하다. 네. 그렇지만 그 중간에 물량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 매수하시거나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은 반드시 그런 점은 고려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공공주택지구니까 수요자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요자는 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양쪽의 재건축 단지 뭐 10억대 아파트와 네. 공공주택 지구의 수요자가 같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부 교집합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2만 세대 플러스 만 세대 하면 3만여 세대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은 네. 아무리 두 개의 어떤 그 수요자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다. 사실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예를 들면 뭐 둔촌주공, 개포, 그리고 헬리오시티 이런 곳들은 네네. 각 어떤 단지별로 거의 한 10,000세대에서 2만 세대가 한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원래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장점만 보이고요. 네. 나쁠 때는 단점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야라는 장점만 보이는 시기지만 조정기에 들어가면 너무 물량이 과한 거 아니야라는 그 공포심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